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다음 달 전기차 1만 대 푼다. 테슬라가 다음 달 한국 시장에 모델 3, 모델 Y 등 전기차 1만 대를 공급한다. 현대차 등 국산 전기차 생산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 보조금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주가 예상된다. 올해 정부가 확보한 승용 전기차 보조금 물량 45,750대 가운데 테슬라는 올 상반기 실적만으로 1만 3천에서 1만 4천 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유력 전기차 차종 모델 3과 모델 Y, 최대 1만 대가 이달 말 평택항 등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 테슬라는 보통 분기별로 한국에 물량을 보내는데 이번 물량은 전 분기보다 2배 이상 많다. 테슬라가 올해 계획한 한국 배정 물량은 2만에서 2만 5천 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이달 초 배 2척의 자사 차량을 선적 한국으로 보냈다. 운송업체는 현대글로비스이다. 해당 선박은 보통 척당 6,800에서 7,400대의 차량을 선적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모델 3과 모델 Y가 1만 대 이상 실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테슬라의 2분기 물량은 다음 달 초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내 모델 3, 모델 Y 예약자가 상당한 만큼 늦어도 6월까지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1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과 함께 정부 보조금 1,200억 원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까지 테슬라 차량은 3,232대 팔려나갔으며 4월 현재 4,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부 지자체가 확보한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총 45,750대 규모다. 환경부 예산은 총 7만 5천 대지만 전국 지자체가 현재 확보한 매칭 보조금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4월 초 기준으로 1만 2,944대의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5,853대분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체 승용 전기차 보급 물량 7만 5천 대 가운데 현재 보급하고 있는 4만 5,750대를 제외한 약 3만 대를 올 하반기에 보급이 활발한 지자체로 재분배하는 등 최대한 수요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 후 2개월 안에 차량을 인도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물차까지 끌어쓰는 TSMC. 차반도체 부족 3분기도 해소 어렵다.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가 화재 정전 가뭄 등 트리플 재해를 만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반도체 쇼티지 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자동차에서 시작된 셧다운 공포가 가전, 스마트폰, PC 등 전방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TSMC는 팹14 정전으로 자동차 반도체 업계 1위, NXP와 3위 르네사스에 납품할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생산에 차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MCU는 차량 전장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6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정전으로 인해 TSMC는 작업 중이던 웨이퍼 전량을 폐기했다. 손실 규모는 100억에서 3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TSMC는 지난달부터 액정 표시장치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생산 능력의 15% 정도를 자동차 반도체로 전환하는 등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고 있으나 업계는 3, 4분기에도 공급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TSMC가 글로벌 12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의 2%를 차지하는 45-40nm 라인은 가장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포함한 완제품들의 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TSMC는 지난 3월 팹12 화재에다 이번 팹14 정전, 대만 지역의 역대급 가뭄 등 연이은 천재지변으로 고객사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전기와 더불어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물을 대기 위해 급기야 TSMC는 물차까지 섭외했다. TSMC는 하루에 약 16만 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 87%는 재활용하고 있지만 13%는 물차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만 서부 지역댐의 저수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됨에 따라 5월에도 비가 오지 않으며 TSMC와 UMC의 12인치 팹도 가동률을 조절해야 한다며 TSMC의 팹15, 팹18은 첨단 공정인 7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팹이어서 고객사인 애플, AMD, 엔비디아,
퀄컴 등 프리미엄 정보기술 반도체 수요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만의 가뭄과 전력 문제가 해마다 거듭되면서 TSMC가 당초보다 확대된 규모의 미국 신공장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4월 스페셜 이벤트. 신형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미니 공개하나. 애플의 올해 첫 스페셜 이벤트가 한국 시간 21일 새벽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외신은 스페셜 이벤트에서 공개될 신제품을 예상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스페셜 이벤트의 주인공은 신형 아이패드 프로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12.9인치 모델로 구성된다. 이 중 12.9인치 모델에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9인치 모델의 두께는 0.5mm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 외에 카메라 업그레이드 및 USB-C 포트를 통한 썬더볼트 연결도 지원하며 애플 M1 기반 A14X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들은 이번 이벤트에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 외에 보급형 아이패드 및 신형 아이패드 미니 6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형 아이패드 미니는 8.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디자인이 변경된 신형 아이맥도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형 아이맥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채용되며 애플 실리콘 외에 아이패드 에어와 유사한 새로운 색상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새로운 리모컨이 포함된 신형 애플 TV를 비롯해 오랫동안 소문으로 돌았던 아이템 트래커 액세서리인 에어태그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는 애플 이벤트 웹사이트 및 유튜브 공식 채널, 애플 TV 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레인웨이 파트너십 체결. 클라우드 게이밍 iOS로 확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기반 클라우드 게이밍 기술 업체인 레인웨이와 손잡았다. MS는 레인웨이의 기술을 이용해 애플 iOS 유저를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론칭한다는 목표다. 레인웨이의 CEO 앤드류 샘스는 19일 MS와 클라우드 게이밍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레인웨이는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기술을 개발해왔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도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MS와 레인웨이가 손잡은 것은 애플 iOS 서비스 때문이다. MS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애플 iOS 유저를 대상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의해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MS 입장에서는 iOS 유저를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십억의 유저를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던 중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 TV, 엑스박스, 테슬라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던 레인웨이가 레이더에 포착됐다. MS는 레인웨이의 기술 시연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레인웨이는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1080p 해상도 60프레임으로 게임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레인웨이는 크롬OS 브라우저 외에도 iOS의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 윈도우, 리눅스에서 제공되는 최신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MS는 레인웨이의 파트너십 발표와 함께 즉각 애플 iOS 유저를 대상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S는 20일부터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회원을 대상으로 윈도우 10 PC와 애플 스마트폰, 태블릿용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의 베타 테스트를 위한 초대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앤드류 샘슨 레인웨이 CEO는 MS와 더 많은 유저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손잡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엑스박스 브랜드를 성장시키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쿠팡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친환경 물류 국제회의서 소개된다. 쿠팡의 로켓 배송 모델이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 피사지 서울 정상회의에서 물류 혁신을 통한 친환경 모델로 소개된다. 피사지 정상회의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 관련 국제회의다.
올해 행사는 5월 30에서 31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2021 피사지 서울 정상회의의 기업협업에 참여한다.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전통적인 이커머스 모델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현격하게 감축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쿠팡은 수조 원의 투자로 자체적인 엔드투엔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유 모델인 로켓 배송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이커머스에서 발생하는 환경 폐기물 및 기타 비효율을 크게 줄였다. 기존의 이커머스 모델은 판매자들이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후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다시 포장한 뒤 택배회사로 보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여러 물류 업체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충제와 포장재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이와 달리 로켓 배송은 대부분의 제품을 직접 매입해 배송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쿠팡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포장재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 동선을 최적화하고 안전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개별 상품의 차량 내 탑재 위치까지 지정해 준다. 그 결과 쿠팡의 로켓 배송 상품 중 75% 이상은 골판지 상자 또는 기타 불필요한 포장 없이 헛겹 봉투에 담겨 배송된다. 나아가 쿠팡은 신선식품 배송을 위해 기존 업계에서 사용하던 스티로폼 상자를 완전히 없애고 자체 개발한 재활용 에코백을 도입했다. 에코백은 신선식품을 구매한 고객이 상품을 꺼낸 뒤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쿠팡의 배송 직원들이 다음 배송 때 회수해 세척과 살균 후 재활용하는 용기다.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는 ES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피사지 정상회의 공식 참여사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에코백 사용과 전기차 배송 등 친환경 기술 투자를 확대해 이커머스 업계의 탄소 중립 노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